이번 시간은 교과서 108쪽 새로운 단원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도입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5학년 1학기 수학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친구가 이 타일 벽면의 둘레와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둘레라는 게 뭔지부터 간단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둘레라는 것은 어떤 도형의 이 가장자리, 테두리의 길이를 구하는 게 바로 둘레겠고요. 넓이는 이 도형의 면적, 이제 평면 도형의 면적을 넓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요? 밑에 나온 친구처럼 둘레를 구할 때 네 변의 길이를 자로 하나하나 다 재서 더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또 하나, 자, 넓이를 구할 때는 타일이 아까 여러 개가 있었죠? 타일 한 개의 넓이를 우리가 안다면 타일 개수만큼 곱해서 벽면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 단위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보는 이런 활동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면, 자, 여기 가운데에 이제 그림들이 나와요. 자, 이번 6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스토리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자, 보다시피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 있는 곳곳에 여러 장소나 여러 모양들을 가지고 이제 넓이도 구해보고 둘레도 구해보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친구처럼 상자에 둘레를 보다시피 끈을 가지고 재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자의 둘레, 테두리, 가장자리의 길이를 구해보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지금 수학책에 자, 조그마한 뭔가 종이 같은 거를 이 수학책에다가 이렇게 대어보고 있죠. 몇 개나 들어가는지 대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이 조각들을 단위로 써서, 단위 넓이로 써서 지금 수학책에 넓이를 구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넓이를 또 구하고 있고요. 또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학교 건물 지붕 모양을 봤더니 사다리꼴 모양이죠. 이 학교 지붕인 사다리꼴 모양의 면적,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런 거. 우리가 직접 지붕을 일일이 올라가서 단위 면적을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너무 커서. 이럴 때 어떻게 구할까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또 잘 보면 우리 학교의 유리창들이 이렇게 네모 모양, 직사각형 모양들이 쭉 있고요. 이런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보다시피, 자, 밑에 삼각형 모양의 유리창이 또 있네요.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교에 있는 칠판의 둘레, 지금 자를 재는 거 보니까 둘레를 구하고 있겠죠? 둘레의 길이는 얼마일까? 자, 이런 거.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자, 바닥면을 보세요. 바닥면에 보면 어떤 도형이 또 나오죠? 마름모 모양이 나오죠? 어떤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마름모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도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옆에 난간, 계단의 난간에 어떤 도형이 또 나오나요? 평행사변형이 나오네요. 이런 평행사변형의 넓이들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다각형, 자,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이런 도형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는 활동들을 6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좀 더 아래로 내려보면,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도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구니에서 여러 도구들을 꺼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뭔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 부릅니다.
자, 측정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둘레를 구할 때는 길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될까요? 자, 친구들처럼 이렇게 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친구처럼 끈을 이용해서 끈을 도형의 둘레를 이렇게 뺑 둘러싸서 테두리를 둘러싸서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바구니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바지를 살 때 허리 둘레를 재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나요? 줄자를 사용하죠. 이런 줄자를 사용해서 허리 둘레를 재서 바지를 사기도 합니다. 이때 이 단위는 센티미터가 아닌 우리 보통 바지의 허리 사이즈는 인치를 사용하죠. 몇 인치.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위를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지켜보면 자, 측정 도구 중에 이렇게 비커도 있네요. 자, 비커 같은 경우는 뭘 담을 때 사용하죠? 액체를 담을 때 사용해요. 그러면 액체를 담은 양, 이런 경우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배우지 않을 거지만 부피를 재겠죠.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이런 걸 사용하겠고, 또 저울이 있네요. 저울은 뭘 잴 때 사용하죠? 네, 무게를 잴 때 사용해요. 네, 어떤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보다시피 아까 어떤 친구가 수학책 위에 조그만한 종이, 네모 종이를 막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서 넓이를 재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조그만 이런 단위 넓이를 이렇게 잴 수 있는 이런 종이들, 이런 종이를 덮어서 넓이를 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측정 도구들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6단원의 또 넓이와 둘레를 재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전에 뭘 배웠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면 4학년 2학기 때 사각형 단원에서 자, 평행과 관련한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보다시피 평행선, 자, 두 선이 서로 평행하죠? 이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길이, 이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던 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평행한 두 변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뭐죠? 평행사변형을 또 배워보았어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자, 분홍색과 분홍색, 그 다음에 파랑색과 파랑색, 이 변이 서로 평행하죠? 이런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번 6단원의 다양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둘레가 같은 도형은 그러면 모양도 같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것이고, 또 넓이의 단위,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단위들이 있는데 이 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또 도형을 잘라 붙여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도 넓이가 같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수학 익힘책을 보면 선수학습 여러분이 4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요.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 다각형의 둘레 구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